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나의 멘탈에 관련된 부분을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멘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멘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어떤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의 멘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의 생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펼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나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끌리는 카드 한 장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혹시라도 카드 선택이 어려우시다 2장 이상의 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카드를 채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고르셨다면 왼쪽에 있는 1번 분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멘탈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1번분 멘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버거워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1번분은 매사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런 부분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뒷받침돼서 끈기와 인내까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멘탈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자, 약한 멘탈을 가진 부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려운 상황, 그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 요인을 내부적으로 본인 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근데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그 내적 멘탈 붕괴에 대해서는 일단은 1번부는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끈기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대인관계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나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일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혼자서 하는 일은 충분히 잘 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그때는 내 자신, 내 안에서 찾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저 사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준다면 이 프로젝트가 잘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그에 대한 탓을 외부적으로 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어떤 성향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서 일을 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일을 했을 때 뭔가 삐걱삐걱거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나 혼자서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이유나 원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관리나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멘탈 관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요. 어,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를 내가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안에서의 문제가 어떤 내가 사람들하고 관리하는데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데, 그 상대방의 생각이나 말, 저 사람 진짜 말 안 통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거는 뭔가 좀 손발이 안 맞아, 이런 부분이 1번분이 뭔가 좀 확고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협력에 관련된 부분,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소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탓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멘탈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잦은 분쟁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쟁이 이거는 연인하고의 관계에서는 약간 중간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연인이 뭔가 이런 습관, 이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도 혹시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을 본다면 1번분은 어떤 소규모,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멘탈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같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멘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상황 자체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앞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끝까지 쭉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코끼리가 어렸을 때 조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렸을 때 쇠사슬을 뒷다리에다 묶고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본인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지금 묶여있고 내 힘으로 그 쇠사슬을 풀 수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지가 코끼리가 커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 코끼리가 다 크게 되면요, 본인의 무게를 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쇠사슬 하나 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1번분의 멘탈 관리를 하실 때 본인의 어떤 관련된 일, 그리고 내 일, 내가 뭔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멘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부터 사람들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의 탓을 상대방에게, 저 사람 정말 나와 안 맞아, 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이건 절대 바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외면한다라든가 포기한다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쭉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어떤 사람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1번분도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마음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 코끼리가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 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았어,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라고 규정을 지워버리신다면, 아기 코끼리와 같이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쇠사슬 하나 풀지 못하고 뭔가 묶여있는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조언 카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드럼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소리에 집중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원인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나한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을 본인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는지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1번분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본인만의 틀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 틀을
깨고 나오셔야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연인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번 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 나의 멘탈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좀 전반적인 부분을 좀 보면 이번 분은 대체적으로 좀 성격이 아까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답답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든가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뭔가 좀 멈춰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생각이나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어떤 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좀 보여요. 자, 근데 여기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파이브 소드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요. 칼을 다, 그쪽은 이제 그 칼을 다 얻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싸움에서 지거나 하니까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분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성취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뭔가 경쟁이 되고 분쟁이 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비록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좀 찝찝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어떤 많은 성향이나 어떤 멘탈이 약한 분 같지는 않아요. 본인의 주관이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확고하고 확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애나 사람들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번 분이 리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든가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좀 시간이 좀 흘러서 내가 정말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중심이 내가 되어야지만 그게 약간 좀 속이 좀 후련하고 편안한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어떤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좀 가까워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멘탈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강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약간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일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고 만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싫어하는 일 억지로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면 원하지도 않은데 끝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하기는 힘든 사람으로 좀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쫓아서 가는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는 일은 잘하고 그 일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밌어요. 일단은 이번 분이 뭔가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이 되게 확고하고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답답함이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실 것 같고 표면적인 느낌은 상당히 좀 가까운 좀 나를 좀 호감을 갖고 재밌어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근데 깊은 관계를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와 같은 뭔가 이렇게 순수함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뭔가 진솔하고 진솔되게 서로의 어떤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거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어떤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실한 걸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부분. 자, 이게 뭔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연애 유형이나 타입을 보면 뭔가 좀 진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뭐 썸을 오랫동안 탄다라든가, 짝사랑 같은 경우는 이 부분하고 잘 맞지 않는 유형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뭔가 우물쭈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리액션이 없다면 단호하게 그 관계를 좀 포기한다라든가 끊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연애를 어떻게, 그 연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주로 내가 리드를 하게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자, 여기 가자, 이거 먹자,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 사람한테 뭔가 계속 권하고 이렇게 좀 리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번 분이 뭔가 좀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치거나 힘들 때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일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가벼운 만남이나 서로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깊은 관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깊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연인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로 리드를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내가 뭔가 좀 약해지거나 약간 무기력해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끌어줄 때도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리드를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 상당히 답답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전반적인 느낌은 괜찮은데, 이번 분의 속마음이나 이런 멘탈에 대해서는 깊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인에게 잘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이 그 멘탈에 대한 원인, 멘탈이 약해졌을 때의 원인을 내면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부에 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 이 정도의 상황, 내가 좀 멘탈적으로 건강할 때 그냥 이 정도가 좀 만족스러워. 다만 내가 멘탈이 약해졌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멘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주 가벼운 관계는 쉽게 이루어지는데 깊은 관계로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자, 나의 멘탈이 이런데 상대방의 멘탈도 뭔가 좀 약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어느 정도 좀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도 좀 깊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멘탈이 좀 약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 어떤 내가 표현이, 자, 지금 전반적인 느낌은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멘탈이 약했을 때 내가 뭔가 좀 힘들거나 무기력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이 상대방도 약간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평상시에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번 분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약해졌을 때, 나의 멘탈이 약해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주변에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는, 약간 좀 외롭거나 쓸쓸함이라든가 약간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려면 일단은 약간 좀 수용적이어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뭔가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의 생각, 마음에 대해서 조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야 이거 하자, 야 여기 가자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뭔가 좀 멘탈적으로 좀 관계가 좀 깊게 들어가려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좀 유연하게 받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이제 수용적인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내 감정이나 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가 되거나 공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마음이 찜찜함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분에게 필요한 부분은 약간 어떤 상대방하고 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수용적 그리고 유연함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넓게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거나 멘탈이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분이 힘들어졌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평상시의 관계, 평상시에 나의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 리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멘탈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반적인 멘탈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은요, 생각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의 유형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내면적인 생각이 상당히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3번 분 같은 경우는 내부 기인이 상당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인이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인을 써서 내 안에서 뭔가 어떤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풍부하고요.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깊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뭔가 매력이 없어서, 내 능력이 뭔가 좀 부족해서,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이제 멘탈이 약해졌을 때의 상황인데, 그런 어떤 문제를 내 안에서 자꾸 많이 찾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상당히 강하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장단점이 있어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계속 찾으려고 할 때 긍정적인 부분은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게 영구적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어. 이게 뭐 1년, 2년, 3년 뭔가 이렇게 쭉 지속이 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능력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도 이런 마음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일을 했을 때 소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거나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3번 분의 어떤 멘탈 유형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3번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아니면 나한테 맞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자체는 경제적으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감정이 되게 많이 풍부하고 생각이 많고, 3번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예술에 관련된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뭔가 좀 창조성이 좀 강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어떤 상황이 자꾸, 내 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했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인관계는 오히려 좀 좋아요. 자, 일단은 생각이 많고 나에 대한 그 어떤 상황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 약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할 때 기본적으로 약간 겸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떤 대인관계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일에 관련된 부분은 대인관계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뭔가 계속 맞물려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내 자신이 좀 힘들어요. 뭔가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탓을 본인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3번분 자신이 많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인하고의 관계는 어떨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세요. 내 탓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을 하면 돼요. 근데 약간의 문제만 발생이 되더라도,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어떤 성향,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되게 너무 커.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의 생각을 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서로, 3번 분이 이제 본인 탓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매력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좀 3번 분이 스스로 해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3번 분에게 필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연인하고의 관계, 이런 멘탈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조금 더 개발하고 노력해서 좀 더 수월한 위치까지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3번 분에게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꾸 내 탓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그 3번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꾸 내 안에 어떤 문제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상황, 그리고 어떤 뭐 내면적인 나의 어떤 멘탈 이런 부분들을 내부기인으로만 이렇게 국한되게 잡고 있지 마시고 주변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어떤 이유도 한번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히 조절이 되면요, 3번 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반성하고 겸손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역량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해서 자기를 뭐 비난한다라든가 아니면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많은
사람들하고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라든가 자꾸 어떤 자기의 잘못도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번분은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이게 문제가 뭔가 나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든가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를 한다라든가 상대방이 이런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주관이나 이런 부분이 뚜렷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뭔가 좀 부딪히면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더 매력적인 거지. 내가 어떤 얘기하면 미안해, 그래 내 잘못이야,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만 주로 한다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상황을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주변에 많은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보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멘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의 폭을 한번 좀 넓히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뭔가 그 어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고 여유롭지 않다면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서브잡으로 두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하다 보면 많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어떤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또 본인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만회를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둔다라든가 아니면 서브잡을 두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3번분께서 갈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길을 생각을 폭넓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폭넓게 하셔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보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분 지금 현재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기적이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생각이 많은데 생각이 깊게 들어가고 내가 뭔가 혼자서 내 문제일 거야, 내 문제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3분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건 좋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반성한다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사람들, 연인하고의 관계도 좀 좋으실 거고요. 대인관계는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대인관계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일에 관련된 부분,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두 개를 안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번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의 멘탈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상황이 부족하고 좋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의 멘탈이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는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좀 나빠진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약간 이렇게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뭔가 좀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마음에 뭔가 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아니면 자주 찾아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멘탈이 약해요. 요즘 얘기하는 유리 멘탈이 4번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 어떤 멘탈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외로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4번분은 사랑이나 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풍부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통이나 표현하는 부분,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대부분 뭐 많은 100%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괜찮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큰 기본적으로 어떤 끌림이라든가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느끼기 때문에 연인하고의 관계는 대부분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 관계를 잘 이어져 가다가 갑자기 그냥 뚝 끊는 이런 성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별을 했을 때 이 상대방은 왜 우리가 이별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뭔가 힘들고 상처받게 되면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분 자체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대방은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상대방은 나를 긍정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얘기나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상대방은 본인이 왜 헤어졌는지도 모른 채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거 말고 어떤 대인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분이 4번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4번분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인관계, 뭐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4번분이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좀 어려움이나 되게 힘든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번분 죄송합니다. 제가 3번분이라고 자꾸 얘기했네요. 4번분께서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는 되게 좋은데 내가 무엇이 뭔가 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직장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 어때요? 자,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아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꾸준히 유지를 하는데 그 유지를 했을 때 뭔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안 좋은 영향을 본인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걸 찾아서 뭐 쉽게 얘기해서 직장생활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뭐 폭식이나 음식으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을 풀고 헤쳐나가면서 그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4번분 같은 경우는 멘탈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길게 유지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다고 뭔가 일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나는 그런 부분이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상처를 받으면 또 직장을 옮겨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어떤 상황이나 이런 마음,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멘탈이 약한 부분, 요것 때문에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존감이 일단은 많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는 역할은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을 비춰주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조언 카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여러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분이 좀 힘들다면 최소한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나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멘탈을 어느 정도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운데 그거를 억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멘탈을 유지를 하고 힘들지 않은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리랜서,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에 대해서는 좀 힘들게 느끼지만 사람들과 관계는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일에 대한 어떤 난이도나 어려운 일을 찾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뭔가 좀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게 되신다면 어떤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감, 이런 힘든 부분들을 사람들로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번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4번분은 제가 봤을 때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관계는 괜찮으니까 만약 내가 새로운 직업을 얻는다라든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발을 하고 이런 개발에 대해서 내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런 목표를 두셔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른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4번분에게는 되게 잘 어울리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어떤 타로 상담도 상당히 좀 잘 맞으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셔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 상담의 자격을 갖게 되신다 그러면 그 역할을 상당히 잘 하실 분입니다. 자, 뭐 굳이 꼭 이런 어떤 상담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번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4번분에게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금방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유리 멘탈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히려 살려서 이런 뭔가 좀 쉽게 깨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을 좀 피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4번분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내 멘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원본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멘탈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5번분의 전반적인 느낌 좀 살펴보면 상당히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나 정의로운 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명확한 사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사람이 5번분을 좀 봤을 때 저 사람은 약간 좀 냉정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만큼 공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옳고 그름, 내 주관, 내 생각 이런 부분에 확실하다 라는 그런 느낌 많이 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좀 정이 없다, 약간 좀 예민하다,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다, 아니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5번분 스스로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들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5번분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5번분은 어떤 그 평상시의 생활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맺고 끊는 부분이 상당히 정확한 사람이고, 다만 무엇인가 하나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수성이라든가 이해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이런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쪽에 대해서 이런 그 냉정한 부분과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좋고 나쁜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은요, 약간 좀 일하는 방식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고지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딱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옳은 거, 그렇지 않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유연하지 않아, 뭔가 좀 답답해, 좀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런 관계를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처럼 좀 보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연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대신에 본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분 자체는 본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버거워한다라든가 약간 힘들어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대인관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 요정이 절벽에 온몸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대인관계가 이렇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너무나 딱딱해요. 그리고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인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유연함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옳고 그르면 칼같이 지키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함이나 좀 유연함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옳고 그르면 완벽하죠. 그리고 그 어떤 득과 실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상당히 좋네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번분 자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안함이나 실망감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거 절대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도 명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5번분이 먼저 배신을 한다라든가 실망감을 알려준다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상대가 바람둥이만 아니면 웬만한 관계는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분이 가지고 있는 멘탈이 대부분 이쪽에 쏠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옳고 그름도 명확하고 뭔가 득과 실도 명확하고,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애에 특화된 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연애에 있어서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한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멘탈은 약간 연애에 집중된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좀 쏠려 있다. 균형이 그쪽으로 많이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분 자체에 멘탈이 뭐 그렇게 약해 보이거나 뭐 그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은 되게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주저한다라든가 망설인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그런 멘탈은 상당히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뭔가 좀 약간 좀 불균형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신 분인데 어떤 멘탈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쪽에 지금 쏠려져 있는 상황처럼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신다면 5번 분은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되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일에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을 시켜 주신다면 상당히 안정된 그런 멘탈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지금 뭔가 이렇게, 자, 무채색이라는 건 흙과 백으로만 된 그런 세계예요. 5번 분의 어떤 상황과 멘탈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관계가 흙이냐 백이냐 이 두 개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나 또한 그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흙과 백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채색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다 다양하고 다양한 감정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5번 분이 그런 사람인데,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나 옳고 그름에 너무 얽매여 있다면 내 삶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혼돈의 시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겪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번 스스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별로 없어요. 내 생각이 명확하니까, 내 주관이 뚜렷하니까 그 불편함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에 5번 분이 멘탈이 좀 어느 정도 좀 강한 편이라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만약 무너진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한 그런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좀 케어해주고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인이 없다. 근데 내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쉽게 해서 멘탈이 한번 무너지는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직장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인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무채 세계에 있는 세계 없는 그런 세계에서 내 스스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와 소통을 어느 정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에 따라서 내가 힘들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결실을 맺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멘탈도 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일도 어느 정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 때 5번 분, 뭐, 일단은, 기본적인 자질이나 본인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자존감도 좀 높으신 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질 자체도 뭔가 좀 뚜렷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본인 스스로 만일에 5번 본이 프리랜서라든가 혼자서 뭔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일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부족한 멘탈을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5번 본 자신을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력의 끝에 안정적이고 아주 튼튼하고 확고한 그런 보금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밖에서, 지금은 나 혼자서 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멘탈도 강하고 의욕도 충만할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힘들어지고 멘탈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번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